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즐겨보시는 감정 맛집 몰아보기 시리즈입니다. 여왕의 집 10주차 46회부터 50회까지 몰아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46회 리뷰 요약 하이라이트. 45회에서 강재인은 자신에게 씌워진 디자인 경쟁사 누출에 대한 누명을 벗기 위해 김도윤 본부장과 협력하여 증거 자료들을 모아 황기찬과 강미란 상무에게 제시하여 누명을 벗습니다. 이로 인해 46회에서 강세리는 자기가 한 짓이란 걸 숨기려고 뒷수습하느라 바쁩니다. 정현수 과장 확실히 그만뒀는지도 확인하고 각서 쓴 것도 잊지 말라 하고 한국으로 절대 돌아오지 말고 폰번호부터 바꾸라고 하네요. 강상무는 일단 강재인에게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한다고 합니다. 강상무는 회사 대 회사로서 상대 회사의 담당자 조사 기다리자고 하고 강재인을 복직시키려 합니다. 강재인은 더러운 상사 밑에서 일 못하겠다고 거절합니다. 한편 황기찬은 어딘가에 전화하여 김도희 씨 목격자 나타나면 그 목격자가 누군지 알아보고 전화 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도상무에게 전화하여 최자영이나 강재인 쪽에 수상한 움직임 있으면 알려달라고 합니다. 한편 최자영은 집에서 알바하러 출근 준비하다가 강미란 상무의 지갑과 그 속에 든 주민증을 발견합니다. 전날 만취한 승우 뒤처리를 하다가 뒤늦게 나타난 강미란의 지갑을 주었죠. 최자영은 보라민의 치킨에 출근하여 지인이 기부한 거라고 하며 강상무의 지갑 속 카드로 윤희가 카드 결제한 몇 건의 매출 전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최자영은 승우에 대해 과도한 애정을 여러 차례 보였던 강상무를 의심합니다. 강상무는 휴대폰에 뜬 카드 결제 문자 내역을 보고는 가방을 열어보고 지갑이 없어진 걸 알게 됩니다. 여러 정황으로 뭔가를 의심한 최자영은 즉시 YL그룹에 가서 강미란 상무를 만나 지갑을 돌려주러 왔다며 지갑 사례로 매출 전표 몇 장을 건네주며 기부했다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사실 최자영이 강미란을 찾은 목적이 지갑 돌려주러 왔다는 건 완전히 핑계입니다. 그리고 최자영과 강미란은 아주 중요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고모한테 승우는 어떤 존재예요? 라고 묻자 강상무는 무슨 의미예요? 의미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옛날부터 보면 예전부터 승우를 예뻐했어요. 강씨 집안 핏줄이고 YL그룹을 이끌어야 할 사람은 승우밖에 없으니까요. 재인이도 강씨 집안 핏줄이에요. 장자 승계가 강씨 집안 전통이에요. 최자영은 그래서 재인이가 승우 앞길에 방해될까봐 모함당했는데도 모른 척 내쫓은 거예요? 왜 말을 못해요? 전곡 찔렸어요? 라고 합니다. 이때 강상무가 더 얘기하면 불리할까 싶어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는 문 쪽으로 갑니다. 강상무의 머리카락을 낚아채는 최자영입니다. 왜 이러냐는 강상무에게 적당한 변명을 합니다. 강상무가 사무실 문을 열고는 나가라고 합니다. 최자영은 나와서 급히 비닐봉지에 강상무의 머리카락을 담습니다. 그리고 승우의 자리에서 뭔가를 집어 가방에 넣고 나갑니다. 강세리가 뭐라고 하자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강세리가 승우의 자리에서 없어진 게 없나 살피다가 들어온 승우에게 괜히 의심만 삽니다. 최자영의 이 행동은 강상무와 승우의 친자관계를 확인하려는 시도입니다. 곧 강미란과 강승우의 친자관계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장 선거에서 강재인이 패배하고 황기찬이 회장이 되었죠. 강재인이 믿었던 강미란 고모와 승우가 황기찬을 지지했죠. 이건 강미란의 계획이었는데 차기 회장을 승우가 이어받기로 황기찬과 비밀 협약을 한 후에 강재인 대신 황기찬을 회장으로 밀어준 것이었죠. 향후 최자영은 비밀리에 강미란의 머리카락과 강승우 자리에서 취한 물건을 바탕으로 DNA 검사를 하든지 하여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강미란이 강승우의 친모라는 사실도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이게 밝혀지면 왜 강미란이 굳이 강씨 집안인 강재인을 버리고 황기찬을 밀어줬는지에 대한 의혹에도 서서히 접근하는 서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황기만은 의사 친구와 통화하면서
자신의 정자 수치가 올라간 걸 알게 됩니다. 이날 기분이 좋아 술을 잔뜩 마시고 집으로 와서 소파에 쓰러졌는데 유경은 김한의 주머니에서 나온 김한의 정자 수치 관련 진단서를 봅니다. 의사인 유경은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기를 못 가지는 이유를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남편과 시어머니가 여태까지 자신을 속인 걸 알게 된 겁니다. 결국 유경은 이혼하려고 결심합니다. 한편 정호성은 노숙자와 도민준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사돈인지 몰랐던 정호성이 오히려 당황합니다. 유경은 족발집에 나타나 이혼 서류를 노숙자에게 전달하고 나가려 하는데 김한이 나타나고 맞은편 식당에서 일하는 유경 아버지 도민준까지 등장합니다. 민준은 김한의 멱살을 잡으며 자네 여태까지 내 딸에게 이렇게 대했나? 라고 하며 유경을 데리고 나갑니다. 이제 도유경과 황기만 두 사람은 파경을 맞을까요? 한편 황기찬은 중요한 전화를 받습니다. 도윤이 김도희 살인사건 목격자를 다음날 만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은 목격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좀 떨어진 곳에서 강세리와 황기찬이 앉아서 엿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김도윤과 강재인의 덫이었네요. 일부러 가짜 목격자를 만난 거고 강세리와 황기찬이 목격자 증언 현장에 나온 걸 보면 두 사람이 적어도 김도희 살해 사건에 대해 캥기는 게 있다는 거지요. 김도윤과 강재인은 황기찬과 강세리가 떠난 후에 별도로 진짜 목격자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한편 강상무는 윤비서관으로부터 강재인이 어디서 지내는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강재인은 김도윤 씨 집에서 지내는 것 같다는 것과 김도윤은 김도희 오빠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강상무가 DH홀딩스에 할 말이 있는지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정 대표는 DH홀딩스에서 스카우트한 디자이너라면서 강재인을 소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47회 리뷰 요약 하이라이트. 강상무는 정 대표와 이야기합니다. 정 대표에게 김도윤 본부장이 조카라는 걸 왜 숨겼냐고 묻자 정 대표는 난 숨긴 적 없어. 미리 알려줘야 할 이유가 없었을 뿐이지라고 합니다. 강상무가 두 사람 YL그룹에 투자사로 들어온 이유가 뭔데? 김도희 대리 복수하려는 거잖아. YL그룹을 집어삼키려는 게 목적 아냐? 정 대표는 투자해달라고 매달린 건 YL그룹이지 내 쪽이 아니야. 투자에 조건이 붙는 건 당연한 거고 일 못하면 당연히 먹히겠지. 강상무는 기업 사냥꾼이 하는 짓거리를 내가 가만 보고 있을 줄 알아? 정 대표는 강미란 상무님, 난 비겁하게 이 회사 먹을 생각 없어. 기업이 실적도 못 내고 방만 경영의 오너 리스크로 무너지면 내가 아니라 누구든 잡아먹는 거야. YL그룹도 원래 가족 경영이었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김도윤 본부장 능력 있어서 함께 하려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투자금 거절해. 순순히 나가 줄 테니까. 강미란 상무는 확실하게 말해. 김도희 대리 복수야 아니야. 정호성 대표는 마음대로 해석해. 당신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줄 생각 없으니까. 강상무는 그런 거라면 나 가만히 안 있어. 당신이라도 결코 용서 못해. 이 YL그룹 내 거야. DH홀딩스 정호성 대표는 황기찬과 강미란 앞에서 강재인을 디자이너로 스카우트하겠다고 하고 이 과정에 다소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정 대표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킵니다. 민주는 유경이에게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았느냐? 이혼 문제는 내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널 위해 결정해. 그게 진짜 효도야라고 합니다. 한편 정윤희는 상가번 영회 회장으로 당선됩니다. 도민주는 축하 화분을 들고 보람이네 치킨으로 왔네요. 도민주는 최자영과 윤희를 보면서 많이 친해졌나 본데 어쩐다. 서로 알면 큰일 날 텐데 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강미란 상무는 강재인이 DH홀딩스를 이용하여 YL그룹을 자기 걸로 만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강재인 입장에서는 YL그룹은 원래 아버님 거였으니 그냥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강세리도 강재인을 불편해하며 황기찬에게 얘기하자
기차는 도윤부터 내칠 생각을 하고 있네요. 한편 도민주는 최자영에게 아르바이트 그만두는 건 어떤지 묻지만 최자영은 맞은편 옆편 내 노숙자 때문이라면 전혀 상관없다고 하네요. 도민주는 최자영에게 알바하러 가자고 하자 먼저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 비밀리에 검사 의뢰한 강미란과 강승우의 친자관계 확인서를 보고 두 사람이 모자관계인 걸 알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한편 YL그룹은 재건축 아파트 인테리어를 수주했는데 DH홀딩스 투자가 계약 성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요. 그런데 곧 관계자들과 미팅하고 PT 일정 잡을 건데 그 전에 디자인을 강세리 팀장과 강재인 디자이너가 각각 하려고 하네요. 강재인 디자이너는 한술 더 떠 이번에 패배하는 사람은 YL그룹에서 영원히 아웃시키자고 제안하네요. 이때 두 디자이너의 말이 정말 재미있네요. 강세리 팀장은 난 자신 없을 자신이 없네요. 강재인은 자신감과 자만심은 한 끗 차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48회 리뷰 요약 하이라이트. 강재인과 강세리 팀장의 디자인을 심사할 심사위원 자격에 대해 사내 게시판이 뜨겁습니다. 특히 사내 게시판에 김도윤 본부장의 성범죄 논란 관련 댓글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네요. 이전 회차에서 강재인을 정 대표의 뜻대로 DH홀딩스 디자이너로 채용한데 대한 보복으로 황기찬이 김도윤을 내치기 위해 김도윤의 약점을 물어뜯고 있는 겁니다. DH홀딩스 직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오니 집기며 의자며 모두 어질러져 있네요. 강세리가 들어와 주제넘게 회사원 전체의 의견을 전하러 왔다고 짓거리는데 정 대표가 내 회사, 내 사무실에 간섭 말하며 나가라고 합니다. 한편 황기찬은 사무실에서 전화로 김 기자님,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불씨가 커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 분명 모함인데 나중에 제대로 밝혀지더라도 지금 당장이 중요하니 일단 터뜨리고 보는 거네요. 강세리가 들어와서 쿵작을 맞춥니다. 당신 계획대로 직원들이 척척 움직이고 있네. 김도윤 성추행 사건도 사내 메신저 통해서 계속 퍼지고 있고 DH홀딩스 투자에 대한 의문도 연이어서 올라오고 있어. 몇몇 직원들은 투자개발팀으로 가서 항의하고 있나 봐. 황기찬은 기자들한테 불 좀 지피라고 했으니까 정 대표도 더 이상 쉴드 치지 못하겠지. 김도윤이 버려야 할 카드라는 걸 알 거야. 그런데 갑자기 황기만이 황기찬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황기찬을 향해 한 방 날립니다. 장인어른에게 내가 은호 유기했다고 다 말했다며? 네가 그러고도 내 동생이야? 은호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냐? 그런 착한 사람을 고통 속에 쳐넣고 잘 살 것 같냐? 양심도 없는 새끼. 기찬은 내 아들 유기했는데 용서가 돼? 형이라서 참은 거야. 형만 아니었으면 감방 보냈어라고 합니다. 최자영은 강상무 사무실에 들어가 친자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고모는 승우가 불쌍하겠죠. 난 너무 억울해서 저승간 그 양반 끌고 와서 따지고 싶어요. 승우한테 유난 떨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날 비난할 자격이나 있어요? 최자영은 YL그룹의 강상무를 만나려 했으나 승우가 없다고 합니다. 최자영은 승우를 자세히 보면서 이제 보니 닮았네라고 하자 승우는 아버지 아들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설마 아버지 아들도 아니라고 억지 부리러 왔어요? 라고 하자 최자영은 널 낳아준 생모와 판박이란 뜻이다. 궁금하지 않니? 너 친엄마가 누군지. 라고 하자 승우는 아니요, 전혀 안 궁금해요. 아줌마 통해서 듣고 싶지 않으니까 가세요. 최자영은 궁금은 한가 보네라고 하자 승우는 전혀요. 날 낳고 여태 소식 하나 없는 거 보면 그 여자나 당신이나 다 똑같아. 알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나갑니다. 평생 날 지옥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고모잖아. 그래 놓고 날 죄인 취급하는 고모야말로 뻔뻔하다 못해 역겨워. 승우가 알면 재미있겠네. 나나 고모나 똑같은 취급받겠지. 강상무는 승우에게 자신이 친모라는 걸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자영은 강상무에게 내 인생 내 딸 인생 시궁창에 처박아 버린 거까지 계산 똑바로 해서 가져와요. 일주일 줄게요라고 하며 나갑니다. 최자영은 강재인에게 은우 친모가 고모였다고 하며 너희 아빠가 날 속이고 고모 아들을 자기 아들로 둔갑시켜 키우게 했어. 이게 다 너희 고모 작품이었어. 너희 아빠도 결국 고모 때문에 희생한 거잖아. DH홀딩스 법무팀에서도 반박 기사를 내었으나 별 효과가 없습니다. YL그룹 주식 폭락 주범 황기찬 회장. 사퇴 안 하면 죽음뿐. 이라는 협박 문구 만든 건 강세리였고 그것을 황 회장은 강재인 짓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강재인은 강세리 PC에서 이 문구가 들어있는 문서까지 찾아서 사진까지 찍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도윤 본부장 제자리로 돌려놓아라고 합니다. 강세리는 김도윤 사건 관련 사과문을 작성합니다. 즉시 DH홀딩스 허위사실 유포 사과문과 DH홀딩스 김도윤 본부장 무고합니다라는 기사가 올라와 겨우 정상화됩니다. 한편 강재인은 유괴범 변호사가 전화로 은호 유괴범이 해줄 말이 있다고 얘기해줍니다. 재인은 은호 유괴범을 면회합니다. 유괴범은 홍 사장과 황기만이 공범인데 같이 벌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49회 리뷰 요약 하이라이트. 유괴범은 은호 유괴를 홍 사장과 황기만이 시켰다고 강재인에게 말해줍니다. 황기만이 홍 사장 빚 갚으려고 두 사람이 다 짠 거라고요. 황기찬은 홍 사장에게 우리 두 사람이 다 한 걸로 해주면 뒷일을 도모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한편 도민주는 황기찬을 만나 딸이 남편과 이혼 준비 중이라 여기 들락거리는 게 불편하다면서 더 이상 최자영과 강재인 소식을 전해드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황기찬은 도상무님이 이중 스파이 노릇한 걸 강재인이 알아도 괜찮겠냐며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강세리 팀장과 강재인 디자이너는 사선동 재건축 관련하여 디자인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강재인의 디자인을 넘겨달라고 합니다. 유경은 이혼 문제로 주변인 진술서가 필요하다고 DH홀딩스의 김도윤 본부장과 강재인 디자이너에게 요청하러 왔네요. 황기만이 황나라의 전화를 받고 큰 새언니가 회사에 온 것 같다고 하자 급히 DH홀딩스에 와서 따지다가 강재인이 한 방 날립니다. 유경이도 자신이 결혼 생활 중에 왜 저러지 못했는지 아쉬워합니다. 한편 강세리는 유경이를 만나러 왔다가 최자영만 있는 것을 알고는 아줌마는 여기 왜 있는데? 라고 하자 최자영은 있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강세리는 아 여기 얹혀 사는구나. 기생충처럼이라고 합니다. 강상무는 술 한잔하고 있는데 정호성 대표가 합석합니다. 늦게 알거나 다른 사람 통해서 알면 진실도 진실이지만 숨겼다는데 더 상처받을 거 아니냐며 말하라고 합니다. 이제 강상무는 승우에게 출생의 비밀을 말할 것 같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50회 리뷰 요약 하이라이트. 한편 디자인 중간 점검하는 자리. 강상무가 강세리 팀장 건 어제 봤다며 강재인 디자이너 작품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두 작품이 똑같습니다. 강세리와 강재인은 서로 자신의 디자인을 상대방이 훔쳤다고 주장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도상무가 최자영과 강재인 움직임을 황기찬에게 자세히 보고하는 황기찬과 도상무 간의 비밀 협약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 강재인이 작업하는 디자인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지시했죠. 강세리는 강재인이 며칠 전 자신의 책상을 뒤졌다며 몰아세우고 강승우가 봤다고도 하죠. 그날 사선동 재건축 관련 건으로 공유자료 받을 게 있어서 강세리 팀장 책상을 뒤지긴 했죠. 강승우는 강세리 팀장의 책상을 뒤지긴 했지만 디자인을 훔쳐갔는지는 모른다고 하죠. 오이밭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속담도 있죠.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 강세리 성격에 밀어붙이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건 강재인의 계획이었을 줄이야. 강재인은 도상무에게 전화하여 디자인 확실히 넘겼으니 아저씨를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도상무가 황기찬이 강재인 디자인 넘기라 했다는 걸 강재인에게 말했고 강재인은 버리려 했던 디자인을 넘긴 거죠. 그러니까 강재인은 황기찬의 계략을 알고 일부러 속아주는 척한 겁니다. 강미라는 최자영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등살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까지 했어요. 심지어 내 아이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도 못하고 그저 지켜만 보는 게 저한테는 천영이었다고요. 오빠도 원망 마세요. 언니가 아들만 낳았어도 여기까지는 안 왔어요. 부대 끊긴다고 이혼 종용하는 아버지한테서 언니 지키겠다고 승우받은 거예요. 오빠를 원망할 게 아니라 고마워해야 한다고요. 알아요? 앞으로 내 아들 볼모로 협박해도 소용없어요. 나도 이제 더는 그림자처럼 안 살 거니까. 내 아들 건들지 마요. 경고했어요. 최자영은 이런 얘기를 듣고도 고모에게 아들이 있었나라며 기억을 못합니다. 최자영의 치매 증세가 심각합니다. 강재인은 황기만을 만납니다. 황기만은 이혼 막아달라고 합니다만 강재인은 황기만의 조카 유괴를 거론합니다. 한편 승우는 유경의 전화를 받고 나가 유경이 술에 취하게 되자 부축하여 집에까지 데리고 옵니다. 노숙자는 황기만 납치범으로부터 10억 내놓으라는 협박 전화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냥 넘겼으나 이내 큰아들의 육성 전화를 받고 조금 있다가는 화상통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 여왕의 집 10주차 46회부터 50회까지 몰아보기를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다른 몰아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